네. 아 근데 면도기가 너무 비싸요. 제가 이제 살라고 거기 마트 갔다가 와 면도기가 2만 원 그냥 이게 깎는 면도기 있잖아요. 한국도 그만큼 해요. 에? 질레트. 아 이거 폰 새로 사셨습니까? 아 지난번에 공시했잖아. 아 드디어 폴더블. 열린다 이거야. 에. 아 그나저나 진짜 너무 비싸갖고 물가가 엄청 비쌉니다. 우리나라도 비싸지만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가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자 오늘 뭐 권순우 취재팀장 또 네. 뉴스 3 준비돼 있고 저도 미스터마켓 준비하고요. 그 네. 다음에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 당연히 준비돼 있고 그리고 오늘은 윤지호 대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염승환 이사까지 네. 꽉 채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랜만에 또 만나는 우리 권순우 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만난다 그러니까 제가 오랜만에 나온 것 같네요. 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네. 밥 좀 한번 사. 자기 때문에 고생했잖아. 아 우리 권 팀장님 아유 사야죠. 네 사야죠. 햄버거 햄버거 바로 좋습니다. 햄버거 바로 오시겠습니다. 햄버거 너무 맛있어요. 고기 사 고기. 햄버거도 엄청 비싸요. 햄버거도 비싸. 다 비쌉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예. 자 그런 뉴스가 오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일단 그 지난주 증시 상황 좀 잠깐 네. 보시면은 그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다우존스가 0.22% 정도 올랐고 이게 금요일 마감입니다. 네. 나스닥이 0.09%, S&P 500이 0.14% 올랐는데요. 사실 지난주 한 주를 보면은 증시가 좀 약했어요. 다우존스는 한 0.75% 정도 하락했고 S&P 500하고 나스닥 지수가 각각 1.29%, 1.93%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난주에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뭐 배드 이즈 굿, 굿 이즈 배드 그러면서 특별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애플의 신형 아이폰이 출시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달에 CPI는 조금 이번 주에 나오는 CPI는 좀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다들 이 정도는 좀 예상하고 있는 수준이라 얼마나 높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생각보다 덜 높게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좀 그 증시가 좀 더 좋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12일에 그 애플의 신형 아이폰이 출시가 됩니다. 근데 요 최근에 그 중국 당국의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직원들한테 아이폰 사용을 좀 금지했다라는 얘기가 좀 전해지면서 그 신형 아이폰 출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 거기에 대한 좀 뭔가 좀 뭐 뜨거움이 네. 조금은 식은 게 아닌가 싶은 상황입니다. 우리 부품 업체들도 뭐 그런 뉴스에 휘청휘청 하더군요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많이 아이폰. 미치죠. 네. 예, 아이폰에 워낙 부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거기에 좀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별로 안 좋은 뉴스입니다. 베드이스 9시에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럴 일이 아니야. 그럴 일이 뭔데? 아니에요. 아니 참 적응 좀 해. 지진이야 지진. 아 지진 났다고요? 많이 돌아가셨어. 예, 모로코에 모로코. 120년 만에 그 최고의 강도 지진이 발생을 해서 2,100여 명 정도가 사망하신 아이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진은 사흘째에도 한 4.5 정도의 여진이 관측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다들 아시다시피 그 72시간이 이제 지진의 골든 타임이라고 좀 불려요. 그래서 굉장히 좀 필사적으로 생존자 구조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진한 지역 자체가 구조대가 접근이 어려운 산간 지역 쪽에 피해가 커서 사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 1900년도 이후에 지금 최고 강한 지진이었고요. 지금 그 모로코 내무부가 발표한 걸로 보면은 한 2,122명이 숨지고 2,4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잠정 집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중환자가 워낙 많은 데다가 실종자 구조 수색이 계속되면서 사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터키가 그러더니 그죠? 예, 이번에 그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지진으로 한 3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봤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 자체가 이제 산악 지형이다 보니까 이게 산에서 이제 그 지진이 나면서 암석이 굴러떨어지는 바람에 도로가 이제 곳곳이 막혀 있다라고 지방 정부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진에 대한 위험도 현재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화면을 몇 가지 좀 캡처를 해서 왔는데 위치를 보시면은 요 위에가 여기가 스페인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스페인이고 여기가 모로코고 여기 알제리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네. 뭐 CCTV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상황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노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진 규모가 그렇게 큰 지진은 아닌 것 같은데 숫자로만 예. 보면 그렇죠. 피해가 굉장히 크네요. 예, 이번에 그쪽에서 그 지역 기준으로는 최고 높았던 기진입니다. 6.8 정도인데 6.8. 예. 그 6.8 정도면은 그 전에 그 다른 나라에서 발생했던 최고 강도의 지진에 비해서는 그렇게 조금 높은 수준은 낮은데. 아닙니다. 근데 네. 이 지역에서 발생한 것 치고는 12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니까 1900년 그러니까 사실 말이 좋아서 120년이지 1900년 이후에 최고치라 그러면은 지진을 관측한 이후에 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치고는 최고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여기가 조금 그 외신들 쪽에서 좀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은 모로코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그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라고 아니 뭐 해요. 도움을 준다 그러는데도 뭐 거절하고 그런다는 왜? 외신도 있어요. 예, 그게 왜 그런지는 지금 모로코의 정치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예,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취재를 좀 못했습니다. 음. 지금 이제 가까운데 있는 튀니지, 카타르 뭐 이런 정도가 있고 알제리 같은 경우는 모로코하고 사이가 굉장히 사이 안 굉장히 안 좋은 좋죠.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뭔가 구조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2년 동안 폐쇄됐던 영공을 이제 인도적 지원과 부상자 이송을 위한 항공편을 위해서 개방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이제 모로코 정부가 이런 재난 상황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외국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관측도 좀 나오고 있는데 네. 현재 공식적으로 지원 요청을 한 나라는 스페인, 튀니지, 카타르, 요르단 그 4개국이 전부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제 사상자가 최소화되기를 좀 기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거는 돈 뭐 받을 건 돈 받아야죠. 네, 정치랑 뭐 무슨 상관이 인도주의적으로 있겠습니까? 해야죠. 네. 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뉴스는 4분기를 앞두고 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 4분기 원화 전망을 했습니다. 한국. 예. 환율이라는 게 이제 국가의 펀더멘털을 반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국가하고의 상대 관계까지 좀 분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환율은 좀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좀 감을 잡고 계시는 게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달러화가 워낙 강해서 환율이 지금 1,300원대 중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스티븐 추 전략가가 지금 4분기 전망을 한 거는 1,210원에서 1,358원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이 전에 그 하단 환율 전망의 하단이 2분기에 1,240원, 3분기에 1,257원으로 올랐다가 예. 이번에 1,210원까지 내려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망 하단이. 네. 그 얘기는 좀 4분기에는 원화가 좀 강세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래요. 저희 생각하고 조금 다르네요. 예,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예, 예. 근데 이 부분에 이제 원화 강세를 기대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원화 강세라는 건 한국의 펀더멘탈이 좀 더 강해질 거다라는 예.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 한국의 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거를 근거로 좀 내세우고 있어요. 예. 이게 아무래도 지금 올해 내내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가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4분기부터 좀 개선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로 그 글로벌 한국 테크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거라고 본 겁니다. 또 그게 아니더라도 좀 연말이 되면은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든지 이른바 산타랠리 등으로 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아지면서 통상적으로 4분기에는 원화가 달러 대비 좀 강세를 보이는 추세가 좀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좀 너무 상황이 좀 안 좋다라고 좀 인식을 다 하고 계실 건데 그러면은 글로벌 기준으로는 우리만 안 좋은 건가? 아니면 남들도 안 좋은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한 OECD 통계가 하나 나온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2분기 기준의 OECD 회원국의 실질 GDP가 팬데믹 직전인 2019년 4분기 대비 5.1%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팬데믹을 거치면서 OECD 국가들이 얼마나 개선이 됐느냐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전 대비해서 경제 규모가 5.9%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대비. 예. 예. 그러니까 OECD 평균이 5.1%니까 그것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수준인
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이제 팬데믹 이전 경제 규모를 회복하지 못한 나라는 체코하고 영국이 있습니다. 체코는 마이너스 1%, 영국은 마이너스 0.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같이 보시면은 OECD 평균이 5.1이고 미국이 지금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 사실 그 연간 성장률 기준으로 미국의 성장률보다 못 미쳤던 때가 1998년 외환위기 때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완연하게 미국이 한국의 성장률을 앞질러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의 성장률 증가폭은 그 중간 이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거의 뭐 미국, 일본에도 경제 성장률 지표가 최근에 좀 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하위권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36개국 회원국 중에 한 16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 독일하고 영국 마이너스 성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독일은 체코? 조금 체코 영국. 네, 체코 영국. 네. 네, 그렇고요. 독일은 지금 보시면은 네. 정말 미미합니다. 최근에는 마이너스 성장인데 네. 2019년 대비로 해서는 거의 몇 정도 될까요? 한 0.12 뭐. 1, 2 정도 될 네.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정체네 그냥. 그죠? 그렇죠. 네. 영국은 역성장이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거기에 비할 나라는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성장률이 높은 나라였었잖아요. 비교적. 예. 네.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좀 있긴 한데, 독일의 근데 저런 부진을 보면서 한국의 제조업 기반, 독일의 제조업 기반, 예, 사실 뭐 성격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예, 분야도 좀 다를 수 있고, 근데 어쨌든 제조업으로 성장한 나라의 유럽의 대표, 아시아의 대표 국가의 성장률 하락이라는 측면에서 좀 걱정스럽게 보는 시각도 근데 저 있고. 성장률이라는 게 그 달러로 계산한 성장률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원화 가치가 19년 대비 아마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장률은 더 안 나오게 계산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럴 살짝 더 해봅니다. 수는 있는데 그냥 네. 달러 베이스로 계속 하는 거니까 뭐 원래 그렇긴 하죠. 스팟보다는 좀 추세를 보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은 매크로하게 봤을 때 그 중국의 수요가 안 좋아지면서 그 전반적으로 제조업 국가들의 성장률이 굉장히 낮게 나와요. 예를 들면 포스트 차이나라고 불렀던 베트남 같은 경우도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 제조기업들, 그러니까 제조국가들이 이제 중국에다가 중간재 수출을 워낙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이 앞으로도 내수 중심으로 아니면 1대1로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제 기업이라든지 산업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중국의 비중, 그러니까 중국에서 빠져나간 비중은 어디서 좀 보충할 수 있을 것인가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 중국의 어떤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 추이가 좀 안 좋고, 오히려 미국 쪽에 포지션이 있는 애들은 꽤 주가 수준이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수치가 이런 통계치로도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만 뭘 잘못한다, 우리만 뭐 잘한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어딘가에 대해서는 좀 OECD 평균 성장률을 보더라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네. 뉴스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네. 한국의 단체 관광 비자, 중국의 단체 관광 비자가 제한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졌을까라는 것에 대한 통계를 파이낸셜 뉴스가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했는데, 그 중국이 자국민에게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한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5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중국 국적자는 26만 5천 명이다. 예.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3만 명 정도 왔었대요. 근데 지금 26만 명이 왔으니까 거의 9배에 육박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좀 서울 시내라든지 관광지 돌아다니시다 보면 중국인 관광객도 좀 늘었다라는 걸 체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푸른 거예요, 그냥? 예. 아, 그 사이에 다 풀었습니까? 내가 그 소식을 못 들어갖고 아예 그냥 한국 소식은 단절시켜 버렸구만. 못 들었어요. 아, 완전히 풀었어요? 예, 풀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우리도 막 그냥 왔다 갔다 같이 쉽게 편하게 하고. 우리 거는 아직 조금 덜 풀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조금 더 풀어야 될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항공업계 같은 경우도 이제 본격적으로 노선 증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8월에 주당 121회였던 중국 운항 횟수를
9월에는 주당 128회로 한 7회 정도를 늘릴 계획이고요. 이게 인천 우한 노선, 인천 웨이하이 노선 뭐 이런 데들 계속적으로 좀 늘리고 있습니다. 인천 우한? 예, 우한이 거기 우한 우리 알고 있는 그 우한이에요? 그렇죠. 우한이 굉장히 큰 공업지대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 옛날에 코로나19 네. 예, 그렇죠. 거기 노선이 복구가 된 거예요? 예, 지금 주 3회 노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24일부터 주 3회 노선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중국이 원래 이전에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항공사 매출에서 한 10에서 20% 정도를 차지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중국 노선 비중이 지난해 한 자릿수로 낮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꼭 지금 여행이 아니더라도 중국 방문자들에 대한 교류가 좀 늘어나고 있기 늘어나는 때문에 때구나. 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좀 더 특이하게 이거 입국 현황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이거는 제가 통계청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 이 색깔이 일본이고요. 진한 색깔이 중국이에요. 예. 근데 보면은 일본 관광객, 일본 입국자가 일본 늑격자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늘면서 오락가락하는 추세가 있는데 중국 관광객은 그냥 원사이드하게 늘고 있습니다. 네. 역전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군요. 예, 7월이니까 8월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좀 특이하게 봤던 거는 뭐냐면은 그 중앙일보에서 BC 카드하고 외국인 카드 매출을 조사를 해보니까 네. 중국인 관광객들 하면 어디 갈 것 같으세요? 중국 명동. 관광객들이 예. 어디에서 주로 뭐 사고 뭐 하느냐 이거 명동, 카드 연남동. 거니까. 그렇죠. 명동 연남동이요? 저는 홍대 봅니다. 홍대. 예. 홍대랑 강남역. 얼추 느낌이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 명동, 경복궁 거기 이제 옛날이죠. 그런데 안 가고 네. 오히려 성수동 매출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성수 성수로 가요? 예. 오. 성수동의 외국인 카드 매출이 단체 관광 허용 이후에 그 전에 비해서 900%, 1,300% 이렇게 주간으로 이렇게 쫙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취재 기자들이 가서 그 인터뷰를 한 내용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그런 관광지가 아니라 SNS로 검색을 한 다음에 사진 멋있는 데 가서 그 찍는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그 카드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은 그 명동이 좀 높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그 면세점이 그렇죠. 있어서 네. 그쪽에서 좀 비싼 것들을 샀긴 하는데, 그럼 실제로 가서 노는 건 어디 가서 노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MZ 세대들처럼 비슷하게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성수 감자탕. 성수가 감자탕 유명해요? 그 유명한 집이죠. 아 그래요? 성수 돼지갈비 아니에요? 감자탕 집이 많이 있어요. 감자탕 응암동인데. 성수동은 아니, 와인바가 유명하죠. 성수동에 그 감자탕 골목이 있는 건 아니고 그 집 딱 하나가 있다니까. 그런 거는 인정 안 되죠. 그리고 또 골목은 하나 이제- 매출 늘어난데 압구정동 늘어났어요? 압구정. 성형외과.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국에 와서 소비를 할 때 뭐 화장품이라든지 전자기기라든지 이런 것들 매출이 꽤 높았는데,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화장품 매출이 좀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그 전자기기 같은 경우도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니까 오히려 좀 세련된 한국 문화와 서비스 산업 쪽의 매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형외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주간으로 봤을 때 거의 한 20% 이상, 30% 이상씩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K-팝과 드라마 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국의 최신 트렌드를 즐기고 싶어하는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의 상황은 좀 어떤가 보면은 지난 그 금요일날 발표됐던 CPI가 발표가 됐어요. 네. 근데 보시면 관심을 받았던 건 뭐냐면 7월 CPI가 마이너스 0.3이었습니다. 그 역성장을 했었어요. 네. 중국이 물가 기준으로. 네네. 근데 이번에 0.1로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물가 기준으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률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이 이제는 조금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좀 오랜만에 오신 정프로님을 위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진짜 한 방이 없다라는 얘기 많이 하셨었잖아요. 정말 중국, 얘네가 부양을 정책. 하려는구나라는 네. 그런 한 방이 없다고 그렇죠. 항상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안 계시는 동안 네. 몇 나왔어요? 개인지 셀 수 없는 숫자의 부양책들이 나왔습니다. 계속 나왔어요? 예. 근데 이게 한 방이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냥 곳곳으로 뭐 가전도 하고 금리도 낮추고 뭐 대출도 하고 부동산도 풀어주고 하면서 이게 조금 이제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옛날에 있습니다. 그 권투 해설가 중에 유명한 분이 있어도 근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네, 잽잽잽잽잽 날리면은 네. 그래도 잔매에 먹는다고 예, 그 가랑비에 효과가 오죠. 있냐 이거지. 어떻게 생각해? 잔매 효과가 있냐고요? 아니 화끈하게는 안 했는데 네. 요소 했다는 거지 그 양책을. 근데 사실 저는 그 잽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는 응. 생각보다 권투 선수들이 응, 그 잽에 뇌 손상을 많이 입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결국 뭐 큰 거 한 방은 차라리 그냥 한 방 맞고 쓰러지고 끝인데 잔매를 자꾸 맞다 보면 그렇지. 애들이 이제 애들이 나중에 뇌에 큰 손상을 입는다. 차라리 UFC가 덜 위험하다는 거야. 왜요? 조르고 한 방에 간다. 근데 잔매 계속 맞으면은 그 뇌 손상 납니다. 아니 근데 경제랑은 질문이 요지가 그게 아니었잖아. 질문부터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여튼 뭐 경제 정책 부양책에는 난 큰 거 한 방이다. 큰 거 한 방이 좋다. 왜냐면 사람들의 심리 경제는 심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볼 땐 잔매를 계속 내는 거는 큰 거 한 방 딱 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남겨놨다 지금. 자기 정책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여튼 뭐 쉽지 않다. 중국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미. 예, 근데 저는 이거 플러스 돌아선 거 보면은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다. 이전보다 나아졌다. 예. 근데 대득해 그 단체 관광에 대한 평가는 조금 있어 봅시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그 우리나라 관광업계 굉장히 큰 회사의 경영진하고 미팅할 일이 있었는데 진짜 그 단체 관광객이 활성화됐을 경우에 네? 그 동선이 거의 중국 사람들 위주로. 그래서 아까 내가 연남동이라고 한 것도 연남동에 가면 옛날에 보면 화장품 가게 큰 거 이렇게 있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해결한다는 거야.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게 또 뭐 다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는데 거기서 엄청나게 바지 씌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서 걱정을 엄청 하더라고. 또 그런 게 재판되면은 그래서 밥도 거기서 그 중국 사람 중국식으로 먹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동하고 그래가지고 그 단체 관광 잘못해가지고 간 중국 사람들이 한국 다시 안 온다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성수동에 가서 힙하게 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 단체 관광객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들어온 중국 사람들인지는 좀 한번 봐야 될 거다. 그래서 어쨌든 내수 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런 힙한 사이트들이 많아서 거기에 그냥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다 어울려서 그렇게 관광도 하고 소비도 하는 그런 좀 풍경이 좀 이렇게 기대가 되네요. 근데 우리 이거 샴푸로는 이거 광고 안 해요? 이거 TS 샴푸? 우리 저희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잘 나가고 있죠? 아니 저 이걸로 저 까먹으려고 지금 수염도 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또 잘 돼야 저희 또 3% 굿즈 같은 것들도 앞으로 그러니까.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좀 해줘. 샴푸로. 요거 이제 샴푸로 검색하면 나오는 거죠? 예. 샴푸로. 샴푸로. 네. 네. 자 그럼 뉴스 3은 요 정도 하고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